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기초 능력의 7번째 능력이죠. 정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요즘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만큼 우리는 일어나서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일 수천만, 수백만 개의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 생활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보 능력은 또 우리 직업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료와 정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어떠한지, 특히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정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그 사례 보기 전에 우리 직업인 K씨는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자료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일에 애를 먹고 있다. 수많은 자료가 항상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자료와 정보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사례, 스마트폰 신상품 기획서 작성. 스마트폰 회사에 재직 중인 K씨는 담당 부장으로부터 중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신상품 기획서를 제출해라 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K씨는 고객의 주소, 성별, 이름, 나이, 전화번호, 보유 스마트폰 기종, 스마트폰 활용 횟수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K씨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중년층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평균 횟수를 집계하고 중년층이 보유한 스마트폰 기종과 성별에 따른 선호 디자인 등을 정리하였다. 이후 정리한 자료를 분석하여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고안하고 적정 통화 금액도 산출해냈다. 자, 이 K씨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 중에서 이제 중년층이 이제 주로 쓰는 그런 선호 디자인이 어떤 건지 또 하루에 얼마큼 쓰는지 정보와 필요한 이제 그 자료를 가공해서 필요한 정보로서 이제 만들었다. 이런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미국 여행하기. 당신이 미국으로 이민 또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도 당신은 미국 대륙의 기후, 언어, 생활 습관, 교통 등에 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관한 자료를 모두 모으려면 그 양이 너무 많고 그 중에는 필요한 자료와 또 별로 필요하지 않은 자료가 섞여 있을 것이다. 또 관광이 목적인 사람은 그 관광이 목적이 아닌 사람하고 또 다른 자료를 구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 자료가 있지만 본인한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건지 적재적소 잘 취사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사례. 결과적으로 이제 자료는 무엇이고, 이제 정보는 무엇이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일단 170, 180, 65, 95, 98 이런 이제 쭉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자료인 거고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면 그게 이제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S기업의 인사팀의 L씨는 이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홍길동 씨의 키는 175cm, 몸무게는 65kg, 가슴 둘레는 95cm, 박미영 씨 키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조직원들의 체격에 따른 자료를 정리하여서 평소 운동량과 체격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자료 중에서 이게 그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사례를 보고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 신상품 기획서 작성 사례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료가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고 또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 사례에 있는 동료들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 스마트폰 보유 여부 등을 자료로 활용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한번 추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학습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보와 자료 및 지식의 차이점은? 정보와 지식, 또 자료의 고전적인 구분은
맥도널의 정보 경제학에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료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 데이터라고도 하고요. 또 정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자료, 그러니까 자료 중에 그 안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정보라고 하고, 또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인 가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그 위에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지혜라고도 해요. 삶의 지혜가 더 이제 중요하다, 이런 차원인데요. 이렇게, 이 피라미드 형태로 보시면 맨 아래가 이제 자료이고요. 그 위에 정보, 지식, 지혜, 이런, 우리 그 하이어라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교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료와 정보, 지식의 관계는 자료가, 굉장히 일단 이제 있는 그 단순한 사실의 나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자료는 우리가 이제 정보라고 하고, 그 안에 더욱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또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포함 관계는 앨런 켄트로의 지식 삼각형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앨런 켄트로는 가장 기본적인 하단부터 자료, 정보, 지식 순으로 삼각형을 구성하였으며 지식 위에 특별히 지혜를 포함시켰다. 이거입니다. 자, 정보와 자료 및 지식의 차이점. 자료라는 것은 정보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직 특정의 목적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숫자나 문자에 나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라는 것은 자료를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 가공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다시 재생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료를 정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적 또는 이론적으로 추상화되거나 정립되어 있는 일반화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처리라는 것은 이렇게 자료를 가공해서 이용 가능한 정보로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 정보 처리 기사 이런 자격증도 많이 따시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많이 활용하는 프로세스이죠. 자, 그렇다면 정보라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것인가? 정보의 가치는 우리의 요구, 사용 목적, 또 그것이 활용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지 시기가 지나면 또 예전 같으면 굉장히 의미 있었던 정보였어도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점성. 또 수많은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또 그게 희소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공되어야 하고 원하는 시간에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또한 정보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공개 후에는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경제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보화 사회일 수 있죠. 근데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되고 또 빠르게 소멸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기술 변화의 속도보다 지금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스팬, 그 수명이 굉장히 점점 이제 짧아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10년 경력을 지닌 직업인 K씨는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입사원 때와 현재가 매우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사회도 예측하기 힘들 만큼 변화가 빠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045년의 미래사회. 올해가 2021년이니까 거의 24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예전에 공상과학 만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상으로서만 있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2045년엔 시속 6,000km로 달리는 진공관 튜브 형태의 열차가 등장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6시간이면 도착한대요. 와, 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로 늘어나게 된다. 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되고 택시도 운전자도 없는 로봇택시가 대체돼 자동차로 어디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스마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요. 냉난방 시스템도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인지해 자동으로 최적의 실내 온도로 조정한다.
개나 고양이 대신 애완 로봇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이다. 또한 이를 수리하거나 성형을 전담하는 로봇 미용사가 인기 직업이 될 것이다. 또 로봇, 이제 전투 로봇과 무인기가 국방을 맡으면서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뀐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과 3D 기술이 발달해 집안에서 의료 및 교육, 오락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기기가 등장해 더 이상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된다. 자, 미래 사회가 이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회 20년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활동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살기 전 10년 전과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최근에 드라마도 뭐 응답하라 시리즈 봤을 때도 그때 뭐 삐삐 현재는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서 다시 예전의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뭐 10년 전에 그 사회적 배경을 배경으로 해서 또 이제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도 10년 전과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가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언급한 용어인데요. 뭐, 최근에는 정보화 사회 이후에 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고 보다 유익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보화가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비록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라는 구호 아래 정보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IT 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했다고는 하나 중요 기술은 이제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요소수 사태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기초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영원히 외국의 손에 좌지우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화를 이룩하여 기술 대국을 만들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정보화에 힘을 써서 기술 강국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미래 사회는 우리가 이제 6T라고 하는데 이 IT, 그러니까 정보 기술, 또한 생명공학 기술, 나노 기술, 환경 기술, 문화산업 기술, 우주항공 기술 이렇게 6개 테크놀로지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으로 앞으로 이제 그 대세가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생명공학, 뭐 나노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나노 로봇이 우리 혈관을 뚫고 가서 뭐 이렇게 혈액을 청소한다던가 뭐 그런 의학 쪽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노 기술, 환경 기술, 또 문화산업 기술, 또 우주항공 기술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더욱 매진을 해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래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화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화가 굉장히 거의 We are the world 네트워크 혁명을 통해서 세계화는 거의 국경 없는 사회, 하나의 세계 시장으로 지금 통합되어 있죠. 또한 지식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게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기 기원부터 1750년까지는 이게 기술이 2배 증가하는데 1750년이 걸렸대요. 이게 60년인가요? 1760년이 걸렸대요. 그러다가 그 2배 증가할 때는 16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60년이 걸렸고, 10년이 걸렸고, 5년에서 8년. 그런 다음에 지금 2020년은 이제 그 2배 증가하는데 73일 걸린대요. 73일 걸린대. 예전에는 1760년이 걸리는 것이. 그리고 지금 지식은 2050년경에 되면 또 1%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뭐 머릿속에 많이 담아야겠다기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식들을 잘 검색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잘 검색하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에요.
키워드 검색도 있고 주제 검색도 있고 꼭 인터넷으로 아니더라도 논문을 통해서 뭐 단행본을 통해서 다양한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잘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춰야 되고요. 그렇게 검색된 정보들을 또 관리를 잘 해야죠. 무분별하게 그냥 두지 않고 적재적소에 주제별로 잘 선별해서 관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정보 전파. 정보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정보 전파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전파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한 이메일뿐만 아니라 뭐 SNS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컴퓨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또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 사이트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비대면으로 이제 그 쇼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거의 이것도 또 이제 필수적인 여러분들이 생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시장의 개념이 바뀌고 있죠. 이전에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이제 무슨 시장이나 백화점 가서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최근에는 먼저 인터넷부터 그래서 검색을 해서 과연 있는지 없는지 언제 배달이 되는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쇼핑을 하고 있죠. 또 기업의 사내 교육.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1박 2일 워크숍이다 해서 오프라인 교육이 많이 있다면 최근에 그 사회적 환경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러닝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의 전략적 기획. 이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이제 정보를 전략적으로 기획하는데 우리 앞의 사례에서도 우리 뭐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을 한번 기획해 보시오. 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OK전자 K씨는 상사로부터 세탁기 신상품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하라는 업무를 받았다. 먼저 K씨는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봤다. 개발하려는 신상품의 컨셉이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용적이고 조작하기 쉬운 제품이기 때문에 30, 40대의 취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K씨는 중년층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 기종, 선호하는 디자인,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부담 가능한 지불 X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K씨는 이러한 정보를 기존의 고객 DB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디로부터? 고객 DB로부터. 다음 주까지 기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K씨가 원하는 정보는 중년층의 세탁기 선호 취향이기 때문에 고객 DB로부터 중년층의 것만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을 숙지하였다. 또한 고객 DB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다. K씨는 고객 DB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인 L씨에게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가급적 연령에 따라 DB를 분류해 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자, 이분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보를 기획할 때는 전략적으로 기획할 때는 무엇을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언제 까지, 그 다음에 왜, 그 누가, 그 다음에 그 어떻게, 그리고 효용성, 얼마나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친구는 요걸 다 이제 한 거죠.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도 한번 활동을 해보시죠. 최근 우리 생활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IT 기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또한 미래에는 컴퓨터 응용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컴퓨터의 성능은 더욱 월등해지고 소형화될 것이다. 정보통신망이 확대되고 대중화되며 로봇의 이용 범위도 넓어질 것이다. 컴퓨터 과학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각자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언제 활용되는지 한번 작성을 해봐요. 많죠, 뭐. 우리
일단 컴퓨터를 켜고 모든 결제 라인이라던가 결제를 기한을 할 때나 다 컴퓨터를 쓰고 또 워드 프로세서 쓰고 또 파워포인트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택근무할 때 그리고 업무 PC 이런 거 등록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고 뭐 스마트 오피스 다 활용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시고요. 또한 이제 업무 보고서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적 기획을 하는지도 한번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례를 보고 이게 이 친구가 어떤 것을 정보의 입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 안에서 세탁기에 뭐랄까 중년층이 선호하는 세탁기 기종 알아보기 위해서 뭐 현재 어떤 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입수 대상을 명확히 했죠. 그 다음에 정보의 소스 어디서 찾아냈어요? 이 친구는 고객 DB에서 찾아냈고요. 언제까지 하기로 했냐면 금주까지 파악을 하기로 했고 정보의 필요 목적 이것은 다음 주까지 기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정보 활동의 주체는 K씨, 아까 K씨가 했죠. 정보의 수집 방법은 L씨에게 자료도 요청했고 비용성,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앞에 사례에서 다시 보시면 나와 있어요. 별도의 L씨에게 요청을 했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총 전략적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컴퓨터 활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디에서 활용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업 경영을 하는 데서 쓰이죠. 그리고 MIS 시스템, 여러분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정보 경영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복무 관리며 인사 관리며 예산 회계 모두 관리하는 그리고 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DSS 시스템도 있고요. 또한 사무 자동화 오피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모두 결제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뭐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 거래를 떠나서 실제 기업하고 고객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B2G라고 그래가지고 정보하고 전자상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도 여러분들 민원 뿐만 아니라 뭐 공과금을 낸다던가 세금을 낸다던가 아니면 뭐 서류, 무슨 주민등록증 이런 거를 발급받을 때도 자동화되어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죠. 공업 분야에서는 제품 수주에서부터 설계, 제조, 검사, 출하에 이르는 모든 제품 공정을 다 컴퓨터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편의점이나 백화점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물건을 사서 이제 그 캐시한 계산하는 데 갖다 드리면 바코드로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 안에서 지금은 이제 하나가 팔렸고 지금 재고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다 이제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제 POS라고 해서 포인트 오브 세일즈 시스템, POS 시스템이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서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 디지털 교과서, 뭐 PC,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이게 이제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IT 기기를 활용한 정보 처리 과정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또 특히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기획하고 수집, 관리합니다. 그래서 기획해서 수집해서 관리해서 활용하는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은 우리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정보를 활용하는지 목적성을 여러분 명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요. 쉽게 또 작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유용하게 작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된 정보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